안녕하세요. 샬리브레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지금 엄청나게 힘드실 거예요. 응? 어저께도 이제 똑같은 비슷한 방송을 올렸지만 오늘은 조금 약간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근거 있는 자료를 가지고 제 생각을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음. 그래서 처음에 이제 초반에 이제 제목이 되는 건 의제가 되는 건 뭐냐면 지금은 떠날 때가 아니다.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은 떠날 때가 아니에요. 제가 떠나야 할 시점은 제가 이번 방송에서 말씀드릴 거고 중요한 건 지금은 떠날 때가 아니에요. 그리고 누가 하락을 주도하는가? 누가 가상자산 시장에 하락을 주도를 하는가? 그리고 대중 혼란을 유도하는 방법. 지금 현재 그런 기반 자료를 제가 보여드릴 거고 지금 현재 장세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2019년 3월이 연상돼요. 2019년 3월 달이 제가 가상자산 시장에 투자한 거를 한편으로는 후회하는 시점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장세를 보시면 비트코인은 이미 5천만 원을 넘어버린 상황. 6천만 원 가까이 6천만 원을 넘어버렸다가 조정 장세가 들어가긴 했지만 2019년 3월과 같은 그런 심리적인 부담감을 대중한테 심어주고 있는 세력들의 어떤 그런 것들이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고 여러분들이 이제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매해 3월달 가상자산 투자 그러니까 가상자산 시장이 탄생한 이후로 매해 3월달이 가장 조정 장세가 깊었어요. 근데 지금은 2월이잖아요. 그죠? 그 의미는 뭐냐면 2월 달부터 3월 달까지가 조정 장세는 아니고 지금이 아마 이번 달 이제 남은 날짜가 며칠 안 남았잖아요. 어, 더 깊이 빠질 수는 있어요. 더 깊이 빠질 수는 있지만 3월 달 어느 순간이 되면 그게 뭐 3월 달 초가 지나서 될 수 있고 뭐 어느 순간이 되면 다시 엄청난 급등장이 올 확률이 높다는 거죠. 2019년 3월 달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때가 비트코인이 제가 기억하기로 360만 원 후반대인가? 370만 원인가? 이때까지 빠진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리고 나서 정확히 며칠이 지난 후에 비트코인이 폭등을 하기 시작을 해요. 딱 지금이 그 시점이라는 거예요. 가장 힘들 때, 가장 어두울 때, 동트기 바로 전이 사실은 한밤중보다 자정 무렵보다 더 어둡거든요. 칠흑 같은 어둠이 짙게 깔려있는 지금 가상자산 시장이라고 보시면 되고 여러 가지 뉴스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중앙정부에서 모순점이 워낙 많은 거예요. 모순이 워낙 많다. 거기에 혼란하지 마시라.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어저께 이 방송을 가지고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다가 차라리 오늘 조금 더 정리해서 말씀드리는 게 낫겠다고 생각해서 오늘 방송에 말씀드리는데 자 토큰 포스트에 기사가 나왔어요. 자 2021년 2월 22일 날 IMF에서는 CBDC와 민간화폐 공존할 수 있다. 안정성, 혁신성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된다. 어쨌든 IMF는 CBDC를 인정한다. 라는 어떤 그런 의미의 그런 주제를 대중한테 던져줬어요. 이건 IMF는 개별적인 국가가 아니에요. 국제통화기금이잖아요. 기축통화를 운용하는 국제통화기금. 자, 그래서 중앙은행과 민간 협력이 중요하다라고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중국에서도 아마 그런 뉴스가 아마 나왔을 텐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중국 정부가 엔트파이낸셜 죽인다. 알리페이, 위챗 다 의미 없게 만들어 버릴 거다. 근데 뚜껑 막상 딱 열어보니까 중앙은행에서 찍어내는 위에나를 위챗페이, 알리페이를 이용해서 유통시키겠다. 테스트를 진행한다라는 얘기가 뉴스가 나와요. 그러니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모순점이 많은 뉴스를 여러분들이 골라내셔 보셔야 되고 XRP에 관한 소송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당황할 필요가 없는 게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들. 리플에서 머니그램과 파트너십 계약이 유효하다라는 뉴스가 6시 7분에 나왔어요. 23일 날. 근데 바로 하루 전만 해도 바로 하루 전 2021년 2월 22일 날만 해도 머니그램과 파트너십 계약을 파괴한다.
머니그램이 XRP, 그러니까 리플사와 파트너십 관계를 해지한다. 라는 뉴스가 나왔어요. 하루가 딱 지나니까 딱 이런 뉴스가 나와요. 그러니까 중심이 뭔지, 기준이 뭔지 내 자신이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거야. 네. 이런 뉴스 하나하나에 일희 일비하지 마시라는 거죠. 자, 그리고 한국은행 총재가 암호자산 내재 가치 없다. 라는 뉴스가 어저께 깊이가 있게 막 이렇게 폭락하는 장세 속에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연방준비은행에서도 가상자산 시장을 바라보는 어떤 그 관점이 되게 부정적인 어떤 그런 뉘앙스의 뉴스들이 막 쏟아지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거기다 막상 내 계좌도 줄어들면 눈과 귀가 막혀요. 대중들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긍정적으로 얘기를 한다고 해도 그런 말에 관해서 언급하는 게 다 의미가 없어진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알아보실 분들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국은행 총재가 암호자산 내재 가치 없다. 근데 한국은행에서 CBDC에 관해서 테스트한다, 유통시키겠다. 그런 뉴스가 또 한편에서 나와. 그러니까 모순이 되게 많다는 거죠. 어디에 기준을 맞춰야 될까요? 지금 전 세계는 물리적인 세계에서 가상자산, 4차 산업혁명으로 들어가면서 제가 말씀드렸죠. 기준이 되는 거는 인구 축소다. 인구 축소에서 현물 경제에서 세제를 더 이상 지금과 같은 파이로 뽑아낼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디지털 자산으로 몰락가는 거고 현재 금융 시스템, 통화 시스템의 문제가 거의 막후까지 왔기 때문에 또 다른 양적 완화를 진행해야 된다. 고로 CBDC에 관해서 디지털 달러, 디지털 원화, 디지털 위엔화를 그들이 뽑아내기 시작을 하는 거다.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되고, 자, 이것도 보세요. 미 재무장관이 비트코인 극도로 비효율적이다. 투기성 높은 자산으로 경고한다. 이게 2월 23일 날 나왔어요. 한국 정부에서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가상자산 위험하다. 내재 가치 없다. 자, 짜고 치는 고스톱 같지 않아요? 자,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는 게 워낙 딱 눈에 극명하게 드러나요. 근데 어저께 밤이구나. 어저께 저녁 정도에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그러니까 페드가 공청회를 진행해요. 자, 청문회를 진행하는데 거기서 디지털 달러에 관해서 언급을 해요. 디지털 달러 연구하고 있다. 필요로 한다. 왜? 지금 현재 통화 시스템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발권력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 달러를 마구 찍어내는데도 한계가 분명히 존재하고 달러를 마구 찍어내는데 한계가 분명히 존재를 하고 또 다른 양적 완화 시스템이 필요하기 때문에 디지털 달러에 관해서 연구를 한다. 근데 저는 그게 USDT일 수도 있고 USDC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한편으로는. 그리고 가상자산 시장에 맞기에는 너무 커져버렸다. 이게 이번에 청문회에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대중에게 보낸 메시지예요. 자, 이게 기준으로 보시면 되고 어쨌건 모순점이 되게 많았다는 거고 상승과 하락은 누가 주도했나? 자, 상승을 주도하는 건 누굴까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비트코인 보유를 가진 게 누구예요?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 그 위에 있는 거는 디지털 커런시 그룹이죠. 자, 보세요. 디지털 커런시 그룹의 핵심 이사가 누구예요? 글렌 허친스예요. 진짜 얼굴 마담은 얼굴 마담. 우리가 뭐 평상시에 많이 보고 듣고 그런 분. 자, 저도 이제 존경하는 분. 베리 실버트. 이분은 얼굴 마담이고 진짜 마쿠 실세는 글렌 허친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가만히 보세요. 여기서도 모순이 있어. 이분은 지금 뉴욕 연방준비은행의 이사진이에요. 2016년에 디지털 커런시 그룹의 이사진으로 합류를 하기 시작을 하고 가상자산 시장에 투자를 시작해요. 그거는 비트코인 이외에 가상자산 시장에 인프라를 깔기 시작을 해요. 인프라를 깐다는 거는 이 가상자산 시장의 생태계를 조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디지털 커런시 그룹은 비트코인만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디지털 커런시 그룹에 있는 포트폴리오 위에 엄청나게 많은 거래소들 그리고 블록체인 회사에 투자를 진행해요.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하다못해 리플랩스도
DCG에서 투자를 진행하고 있었어요. 2016년부터 해가지고 글렌 허친스가 사실 개입이 돼 있다는 거죠. 왜 제가 디지털 커런시 그룹이 상승과 하락을 주도한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선물 시장과 옵션 시장에 관해서 주도권을 행사하는 게, 힘을 행사하는 게 누구냐? 글렌 허친스예요. 그러니까 자세한 거는 여러분들이 실버 레이크라는 회사와 그 외에 뭐 여러 가지 회사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구글링 좀만 해보시면 엄청나게 쏟아지는 자료가 아마 지금쯤은 되게 많을 거예요. CME 1252에 관해서 관련이 돼 있어요. 그리고 벡트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벡트도 마찬가지로 이분이 관련이 돼 있어요. 거기다가 이릭스X까지 글렌 허친스라는 분은 관련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중요한 건 뭐냐? 중앙일보에 이런 기사가 예전에 2018년 6월달에 나왔는데 월가의 큰손 허친스가 FED를 움직이는 숨은손. 뭐 이거를 빼드라고 읽어달라고 저한테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빼드로 읽으나 FED로 읽으나 연방준비은행으로 읽으나 뭐 그게 그거죠. 어쨌든 이분이 숨은 막후 실세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후임자의 향방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경제 대통령에 비견되는 미 연방준비은행 의장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페드의 넘버 3인 뉴욕 연은 총재의 위상이 어마어마해서다. 자, 여기 나오죠. 블룸버그, 뉴욕 연은 인사의 영향력, 허친슨 센터의 버냉키, 옐런 등 근무한다. 물가 목표제 개선 등 페드 정책에 주도한다. 허친슨 센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자, 제낫 옐런이 지금 현재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재무장관으로 임명이 돼서 지금 행정을 피고 계시죠. 그죠? 근데 그분은 허친슨 센터로부터 나온 분이에요. 그러면 글렌 허친슨과 어쨌든 허친슨 센터 프랭클린 연구소에서 나온 모든 의제가 연방준비은행으로 들어가서 그게 정책에 반영되고 있는 거예요. 뉴욕 연방준비은행이 페드를 대신해서 공개시장 조작 등 통화정책을 수행하고 미국 주요 은행을 감독한다. 그런 까닭에 다른 지역 연은 총재와 달리 뉴욕 연은 총재는 금리 등 미국의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상임 투표권을 갖는다. 미국에는 많은 연은 총재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핵심이 되는 거는 뉴욕 연은 총재예요. 뉴욕 연은 총재를 그 자리에 앉힌 사람이 누구냐? 글렌 허친스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인사권까지 주도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디지털 커런시 그룹의 이사진으로 들어가 있다. 이게 우연일까요?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장은 사라지지 않아요. 허친스 센터의 둥짙은 전직 고위 FED 인사. 자, 젠 버냉키 허친스 센터 특별연구원, 제넷 옐런 전 의장이 허친스 센터 특별연구원. 2014년부터 18년까지, 2006년부터 2014년까지. 자, 허친슨 센터와 브루킹스 연구소를 통해서 연준은 사실 움직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영리 재단이에요. 비영리 단체이긴 한데 제가 XRP를 투자하고 있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그 리플랩스에서 근무했던 사람들이 또 웃긴 건 허친슨 센터를 또 거친 사람들이 이력에 보면 또 나와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또 미국 정부의 인사로 또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미국 정부하고 리플사가 관련이 있다라는 거를 제가 찾아낸 걸 봤기 때문에 저는 투자를 하고 확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가격이 등락폭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지금 가격에서 손절하고 나가시면 절대로 인생에 남은 여러분 인생을 후회하실 거예요. 가상자산 시장에 투자하고 있는 여러분들 모든 코인들도 마찬가지. 진짜 스캠 코인 아니고서야 이 불장에 향후 도래하는 불장에 엄청난 급등을 보여질 거예요. 왜냐면 지금 가상자산 시장이 어느 순간 우리가 지난 100년간 투자했던 주식시장 같이 변화되는 시점이 올 거니까. 아직까지 거기까지 가는 데는 시간이 분명히 걸리겠지만 XRP 소송 문제가 해결됨으로써
그게 아마 저는 이정표가 전 될 거라고 생각해요. 자, 여기 보면 XRP에 관해서 플레어 토큰 보유자, 그러니까 스파크 토큰 보유자겠죠. 그래서 자신의 토큰을 오라클 서비스에 위임하고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노드를 돌리고 거기서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곳까지 스파크가 진행할 거다. 플레어 네트워크가 진행할 거다. 예를 들어서 여기 나와 있죠. XRP, 도지코인, 라이트코인 그 이외에 추가할 거다. 상징적인 의미의 사진을 딱 플레어 네트워크에서 한 장 보내요. 거기다가 풀로드라고 그래가지고 여기 보시면 우리는 움직이게 할 거다. 풀로드를 움직이게 할 건데 이게 시큐어니까 그 호라이젠 같은 경우는 시큐어하고 슈퍼노드를 돌리거든요. 그리고 전 세계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움직이는데 여기까지 이제 그렇게 하겠다는 의미를 비치네요. 퍼블릭 블록체인으로서 플레이어 네트워크를 노드를 돌릴 거다. 그리고 라이트코인과 도지코인과 함께 뭐 이런 얘기들이 있네요. 다른 코인들도 분명히 여기 추가를 시켜서 어쨌든 스파크 토큰, 플레이어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다 연결시키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쩌면 XRP가 시간을 두고 이 가상자산 시장의 제왕이 될 수도 있어요. 비트코인이 아니라. 비트코인은 사실 허수일 수도 있어요. 사실은. 우린 비트코인을 투자를 하지만 숫자가 올라갔으니까 그거에 관해서 찬양을 하는 거지. 사실 그 이면에는 이들이 연방준비은행과 그림자 금융세력이 움직이는 진짜 핵심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저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 파트너사는 플레이어 네트워크, 리플사, 그리고 XRP 랩스. 자, 이 얘기를 듣고 리플을 사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것만 보고 제가 확신을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지난 소송 걸렸을 때부터 이것저것 다 조사하고 확신이 있기 때문에 전 그런 거고 저를 쫓아하지 마시라. 확신이 없으면 투자를 하지 마세요. 가격에 흔들리실 거면. 그리고 WRX 코인에 관해서도 이제 제가 말씀드렸는데 WRX 그러니까 와지어 X CEO가 한마디 던지죠. 인도 정부에서 금지한다. 해결책이 아니라고 이제 하고 있는데 미국이나 영국 등 싱가포르가 규제를 위해 노력하는 이유를 강조를 합니다. 자, 어쨌든 창펑자오가 직접 투자한 거래소예요. 인도 거래소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WRX를 말씀드릴 때 이걸 뭐 사가지고 뭐 세력들 노름에 뭐 놀아나세요. 이런 뭐 하락장에 뭐 그렇게 의미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한테 선물을 드리려고 저희 이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락에 와서 사토시가 까졌을 때 기회를 한번 잡아 보셔라. 단돈 100만 원이라도 200만 원이라도 없어도 될 정도 돈 있죠. 그 정도 돈은 투자해서 딱 눈 딱 감고 1년 후에 한번 봐보시라. BNB가 상승한 거 못지않게 이 코인도 엄청나게 상승하지 않을까라고 이제 전 생각을 하고 그리고 조사를 한번 해보세요. 한 일주일 정도 조사를 해보시고 결론을 내보시고 그럼 되시고 제가 이제 하락장인데 중요한 건 설상 상승장이 와서 여러분들 가상자산이 10배가 늘어난다, 100배가 늘어난다라고 하더라도 해킹이 걸려서 그 가상자산이 다 순식간에 이제 해커한테 다 다 훔쳐가면 의미가 더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높아심에 한 가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다 오래 계신 분들은 알아서들 하시겠지만 일단은 안드로이드 폰보다는 아이폰이 해킹에는 좀 유리해요. 그러니까 해킹을 안 걸려요. 해킹이 안 걸릴 확률이 높고 컴퓨터도 마찬가지로 아이맥이라고 있거든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뭐 일반적인 윈도우 컴퓨터보다는 조금 더 안전하긴 해요. 근데 어쨌건 웬만하면 그 모바일로 거래하실 때는 아이패드나 아이폰으로 거래를 하시고 그리고 이중 인증은 반드시 하셔야 돼요. 이중 인증은 반드시 OTP라고 하죠. 반드시 하셔야 되고 거기다가 바이낸스 같은 경우는 이중 인증을 3가지를 해놓을 수 있어요. OTP로 할 수 있고 이메일로 인증할 수 있고 전화번호로 인증할 수 있어요. 이 3가지를 다 걸어두세요. 바이낸스를 사용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그리고 비밀번호는 6개월마다 바꾸세요. 6개월마다. 제가 어저께 트위터를 보다가 누가 해킹했다. 되게 안타깝다. 이런 트위터를 본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남의 일 같지만 내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지금 쪼그라들어가지고
1억짜리가 1,000만 원 되신 분들, 1억이 5천만 원 되신 분들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다 의미 없어요. 어느 순간이 되면 1억이 5천만 원으로 줄어드는 그 자산이 5억이, 10억이 될 수 있어요. 그 시점이 반드시 와요. 그러니까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PC 사용자는 P2P를 금지해야 된다. P2P가 뭐예요? 토렌트. 토렌트. 우리 다운로드 받는 거 있잖아요. 영화나 막 이런 거, 게임 같은 거. 그런 거를 하지 마시고, 웬만하면 하지 마시고, 내가 컴퓨터를 잘 모르시는 분들, 백신 사용을 이것저것 잘 못 하시는 분들은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거래소를 사용한 후에는 로그아웃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게 뭐가 됐든, 그게 업빗이 됐든, 빗썸이 됐든, 바이낸스가 됐든, 코빗이 됐건, 코인원이 됐건, 폴로니엑스가 됐건, 거래소에 로그인을 했다가 로그아웃을 반드시 하셔야 되고, 그리고 내가 거래가 끝나면 컴퓨터를 꺼버리세요. 컴퓨터를 가동시킨 상황에서 자리를 뜨시면 안 돼요. 보통 그래서 안전하다고 생각했을 때, 해킹이 된지도 모르고 그랬을 때, 누군가가, 뭐, 하여튼 뭐, 해킹으로 거래를 해서 그러니까 뽑아내거든요. 가상자산.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고, 어쨌든 컴퓨터는 꺼버리세요. 내가 사용하지 않을 때는. 그리고 해킹 메일, 해킹 메시지, 이런 거는 뭐 기본적으로 조심하셔야 되고, 요것만 지키시면 제가 보기에는 해킹에 염려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떠날 시점에 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것도 아마 의견이 분분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떠날 시점이라는 게 잠시 떠나 있을 시점이에요. 네. 이번에 하락장이 끝나면 분명히 상승장이 도래할 거예요. 장기적인 상승장이 도래할 거예요. 네. 근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 또 동결 요력, 인상 시점 내년 하반기 전망한다. 이런 뉴스가 나왔잖아요. 이거는 국내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살짝 찌라시를 던진 거예요. 사람들한테 던지시. 현재로선 금리 동결이 우세하다. 경기 회복이 더뎌 당분간 금리를 올리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거는 전 세계 공통이에요. 전 세계 공통이라는 거 아셔야 되고, 한국은행이 오는 25일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정한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시장 전문가들은 금리 동결을 만장일치로 예상했다. 지난해 11월 이후 코로나19 3차 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경기 침체 우려가 지속되고 있어서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이유에서다. 자, 우리나라만 그럴까요? 팬데믹 사태가 전 세계적으로 창궐하는데, 그리고 깊이 있게 실물 경제는 무너지고 있는 와중에 주식시장도 갈까 말까한 현재 상황인데, 여기서 금리를 올려버리면 정부에서도 세수 창출할 때가 단 한 군데도 없어져요. 정부는 망해버려요. 세력도 존재하지 못하는 상황이 와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금리를 올리지 못한다. 금리 올릴 시점은 내년 하반기다. 그거는 미국도 똑같다. 라고 저는 반추해서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을 반추해서 세계 트렌드를 유추해 볼 수 있다라고 제가 적어놨어요.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한국도 쫓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실 분 있겠지만, 미국도 금리를 지금 현재 상황에서 올릴 수 없어요. 왜? 그거는 이미 국민들이 더 잘 알 거예요. 국민들보다 연방준비은행에 있는 핵심 이사들은, 핵심 정책위원들은 더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글렌 허친스 연구소와 프랭클린 연구소, 그들은 더 많이 더 잘 알고 있겠죠. 정책 기조는 10년, 20년을 보고 미리 로드맵 구성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 여기서도 보세요. 어저께 이제 폭락 장세를 주도하는 핵심 인사가 누구냐? DCG라고 제가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그들은 사실 민주당 인사들이 되게 많이 개입이 돼 있어요. 부시 전 대통령 측근이 금리 인상하면 비트코인 폭락할 것. 금리 인상하면 비트코인 폭락할 것이라고 사실 위협을 하는 거죠. 위협을 하는 거예요. 금리 인상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여기 보시면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의 연설 원고 작성자였던 데이비드 프럼의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서 금리가 오르면 비트코인 가격이 빠르게 폭락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조지 부시, 자 보세요. 클린턴, 오바마 행정부, 바이든 행정부 다 어디예요? 다 민주당이에요. 공화당이 아니라. 자, 제일 비트코인이 많은 곳은 어딜까요? 그리고
연준이 개입된 곳은 누굴까요? 민주당 인사들이 들어가 있는 곳, 거기가 디지털 커런시 그룹이에요. 그래서 예의주시해서 봐야 되는 게 디지털 커런시 그룹과 그레이스케일 자산 운용사예요. 그들이 보유하고 있는, 투자하고 있는 포트폴리오를 예의주시해서 봐야 하는 이유가 사실은 여기부터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방송에서 누누이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 대중이 이렇게 변동성이 많은 가상자산 투자 시장에서 실패하지 않을 수 있는 게 사실은 그 포트폴리오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전 합니다. 한편으로는 거기 나와 있는 포트폴리오가 오히려 다른 코인들보다 더디게 올라갈 수도 있어요. 더디게 올라갈 수도 있는데 이거는 이 투자 시장은 마라톤이에요. 네. 마라톤이기 때문에 마라톤은 단기 스프린터하고 이미 형태와 그런 것들이 틀려요. 규칙이 틀려요. 무슨 의미인지 제가 말씀드리는 걸 잘 아셔야 돼요. 오히려 더 안 올라갈 수도 있어요. 거기 나와 있는 포트폴리오가. 근데 선택은 각자가 하시라는 거죠. 저는 안전한 길로 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S&P 500 지수가 여기 나와 있는데 골드만삭스가 예전에 예측한 게 있죠. 언제까지 버블이 쌓일 건가. 자, 한국은행에서 기조금리를 올리는 거는 내년 하반기란 얘기를 했어요. 자, 여기 가만히 보세요. 골드만삭스가 오래전에, 이거 작년에 내놓은 거거든요. 이거를, 예측치를. S&P 500 지수가 2022년 말까지, 정확히 내년 하반기까지예요. 내년 하반기에 연준에서도 금리를 올리겠다는 얘기를 제가 외신 기사에서 볼 적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기조금리를 하반기부터 올리겠다. 이때가 피크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21년 여름이나 늦어도 가을께는 넘지 않게 우리는 빠져나와야 할 수도 있어요. 주식시장, 부동산 시장, 특히나 변동성이 많은 가상자산 시장. 지금은 가상자산 시장에서 나올 때가 아니라 오히려 들어갈 때예요. 아니면 홀딩할 때인가. 그런 거를 마지막으로 이 자료를 바탕으로 결론지어서 말씀드리면서 이번 영상은 마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 뇌피셜과 갖가지 뉴스와 여러 가지 퍼즐을 맞춰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내용을 보시고 가만히 곰곰이 각자 한번 추론을 한번 해보세요. 퍼즐을 맞춰보시고. 그럼 분명히 그 안에서 결론을 도출하실 수 있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중은 항상 숫자를 쫓아가요. 숫자가 올라가면 확신하고 숫자가 내려가면 그 내가 투자한 코인에서 확신을 못 가져요. 거기다가 악재 뉴스까지 나오면 더 많이 확신을 못 가져요. 누군가는 대중을 그런 식으로 호도하는 거죠. 유도하고 거기에 넘어가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지금까지 찰리 브라운이었고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이번 영상도 마치겠습니다. 진심으로 항상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화이팅 하시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